네, 오늘의 마지막 비급입니다. 연금보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강 쪽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건강을 또 책임질 수 있는 게 또 연금, 자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최세영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연금보험에 대한 꿀팁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보험 현장에서 25년 차 고객님들의 은퇴 준비를 함께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 나아가는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금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아나운서님? 연금, 나를 책임져주는 약간 보험 진짜 뒷배 이런 것 같아요. 미래 나를 위한 배당소득이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아끼고 모아서 이렇게 내일도 먹고 내일 모레도 먹고 그게 더 이득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7살 아이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는 왜 이 연금 준비에 항상 그렇게 머뭇거리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을 맞아요. 행동하는 것은 어른이니까 이참에 한번 연금 제대로 공부해 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연금에 대한 공부 정말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금을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좀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무엇을 준비함에 있어 먼저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검토하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3층 연금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먼저 인지를 한 다음에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 다음 그 다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함에 있어 나에게 맞는 연금 상품을 공부하는 것, 이 3가지 절차를 거쳐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대한민국 3층 연금 구조부터 말씀드릴게요. 1층은 국민연금입니다. 18세 이상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죠. 2층은 퇴직연금입니다. 직장인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투자하는 거고요. 3층, 사실상 저희가 연금을 은퇴 마련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키맨의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개인연금입니다. 네. 네, 3층 연금 구조 우리가 항상 좀 많이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연금을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우선 국민연금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PPT 제가 눌렀는데 화면에 같이 안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을 제가 어제 해봤거든요. 네, 바로 접속을 하시면 여기 하단에 예상 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단 내 명의의 핸드폰으로 이 NPS라는 앱을 깔고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팝업이 뜹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지사에 신분증으로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1번이나 3번보다는 핸드폰, 모바일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했다라고 쳤을 때 은퇴 이후 예상 생활비에서 여기서 나오는 국민연금 이 예상액을 빼면 이게 내가 준비해야 하는 개인연금이다. 이렇게 좀 알아들으면 될까요? 어머, 아나운서님 금방 이해하셨네요. 네. 세상에. 네, 맞습니다. 저 자료화면 같이 볼게요. 우선 노후에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나름 기준을 정하는 게 맞겠죠. 현재 자기 자신의 부에 대해서 다 다르잖아요. 소득 수준이나 그렇죠. 생활 결이요. 예. 우선은 2023년 KB금융지주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의하면 부부 기준 노후 생활비 최소 생활비가 252만 원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요. 예, 여기 252만 원 막대 그래프 요겁니다. 그러면은 KB 생각 출처에 의하면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이 67만 원이래요. 그럼 부부 둘이 합하면은 134만 원은 기본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118만 원이에요. 이 118만 원을 이제 개인연금으로 각자 준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연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개인연금에도 구체적인 좀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 연금 상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연금 상품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이 있고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변액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액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은행이나 펀드 쪽에 투자를 해도 하루만 맡겨도 몇 프로 이자를 내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15.4%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럼 쉽게 설명드리면 변액연금은요.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 150만 원 이하로 수령을 하게 되면 세금이 0원입니다. 완전 비과세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짧게는 10년부터 70년까지의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건데요. 그럼 그만큼 연금액이 더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3천만 원을 넣어서 4천만 원을 받게 되면 은행이나 펀드는 100만 원 차이니까 154만 원을 떼고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험 쪽은 이게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가입의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5.4% 제가 좀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점이 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장점이 있을까요? 네. PPT 넘길게요. 네. 비과세 소득의 장점 1.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장점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밑에 풀었어요. 예, 볼게요. CMA 계좌에서 이자 소득 1,500만 원과 펀드 배당 수익 600만 원을 이제 이익을 받고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200만 원 받다고 했을 때 총 금융소득은 2,3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200은 빼야 돼요. 왜냐하면 비과세 수익이기 때문에요. 그럼 총 과세 대상이 2,1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빼면 100만 원만 남죠. 즉 우리가 신고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비과세 소득이 많으면 금융소득에서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넘길게요. 비과세 소득의 장점 3. 실제로 받는 이자 배당 소득이 증가한다. 원래라면 15.4% 세금을 붙여야 하는데 연금을 100세 지급 또는 종신형 지급으로 사망 연령보다 오래 받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이게 포인트예요. 이자 소득세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의 장점 4. 이게 가장 또 핵심인데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 건강보험료가 측정되잖아요. 근데 직장을 안 다니면 뭐가 되죠? 지역가입자가 돼요. 그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종합소득세를 다 합하고 갖고 있는 집, 차, 생활 수준, 경제활동 참여 등을 다 더한해서 건강보험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뭐라고요? 비과세 소득이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쉬웠나요? 네. 굉장히 또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비과세 소득 장점 지금 4가지나 설명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자, 근데 이런 것들 꼭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네. 뭔가 큰일이 생겼을 때 해약을 한다든지 일시금으로 찾게 된다면 그때는 세금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된다면 자, 또 PPT 준비할게요. 잠깐만요. 기타 소득세 16.5%를 납입하면 돼요. 제가 예시를 들었어요. 총 3천만 원 납입 후에 해지 시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1,000만 원 차이가 나죠. 요것에 대한 16.5%, 소득세 15%, 지방세 1.5% 해서 16.5% 세금을 제외하고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수익이 생기면 보통 세금을 내는 게 지금 기본적인 그런 규칙인 건데 변액보험은 세금에서 자유롭다 이런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전문가님? 어머, 이 질문을 어떻게 하셨나요? 어머,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주식이나 펀드는 수익이 날 때마다 세금을 내죠. 근데 보험은요, 쭉 투자가 되었다가 보험이 끝나는 시점에 한 번에 세금을 냅니다.
그만큼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익이란 말이 그 말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변액연금은 이 세금 없는 생활비다. 이렇게 또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세금이 0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험 언제 해야 돼요?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맞아요. 연금보험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지. Right now. 네.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예. 우선 그러면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났나. PPT 준비했으니까 봐주세요. 네. 오늘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네. 보험 연금 상품은 변액연금이고요. 40년 동안 연단위 7%, 40년 후 연단위 5%로 투자되며 월납 보험료 20만 원에 납입 기간 10년, 연금 개시 65세, 그럼 투자 기간이 65년이겠죠? 종신형 지급 연금을 했을 때 평생 받는 연금액은 1억 1,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씩 10년 되면 얼마죠? 2,400이거든요. 얼마 차이가 나요? 대략 8,760만 원 정도를 이 아이에게 이 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정말 큰 얘기, 큰 숫자예요. 큰 돈이죠. 네. 네.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이분은 가입이 30세입니다. 똑같은 상품이에요. 근데 이분은 30세에 가입을 했어요. 65세 연금 개시를 하면 투자 기간은 35년이겠죠. 그럼 평생 연금 기준액은 7,4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것도 2,400을 넣어서 7,400을 받으니 대략 5천만 원 정도 이익이 가는 거죠. 이렇게 좋은 연금이 왜 이렇게 가입할 때는 망설여지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볼게요. 0세와 3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의 차이는 대략 3,72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의 힘이 상당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요, 전문가님, 좀 약간 예민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직접 이 연금을 어떻게 가입하고 계실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거 꿀팁인데. 저 같은 알려주시죠. 경우는 이제 되게 하루 24시간을 다 업무로 쓰거든요. 그래서 막 그 펀드 뭐 주식 같은 거 전 못 하겠더라고요. 어렵죠. 막 올라가면 감정이 막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감정이 막 내려가잖아요. 저 같은 스타일은 그냥 묻어두고 매달 납입을 정확히 하면서 묻어두고 대신 안정형. 거기에 조금 세금을 덜 내는 연금이 있다던가 아니면 시간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연금이 있다던가 아니면 세계 기축통화 달러 연금도 너무 괜찮거든요. 네. 저도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던 중에 달러 연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연금은 달러로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연금을 선택할 때는 환 차익도 노렸고 물론 비과세 세금도 노렸지만 단점도 있어요. 왜냐? 달러가 매달 바뀌잖아요. 저는 연금 보험료를 준비하려면 너무 긴장이 돼요. 매달 바뀌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장점이 되는 게 이렇게 뭔가 준비성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는 달러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로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 네네.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요. 지금 은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연금보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딸아이의 엄마예요. 요즘 대한민국에 24평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나운서님? 10억대쯤 되죠? 맞아. 네. 정확해요. 근데 제가 제 아이에게 10억의 아파트를 저는 그런 능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대한민국 모든 평균 부모님들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저희 아이에게 무엇을 줄까 생각해봤죠. 연금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월 10만 원씩 따박따박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의 연금 넣는 것을 보면서 엄마 너무 고마워요 하거든요. 뭔가 꾸준히 넣는 모습 참 보기 좋아요. 네. 이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연금 준비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 해주시니까 또 확실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지금 배웠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